우리나라가 지난해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86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던 2015년 1,059억 4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 5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흑자가 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를 상대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역시 환율 조작국 지정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 경상수지 흑자 속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위기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강태수 지원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뭐 위기다 뭐다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여러모로 고민도 많으시고 구상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자문을 그 대통령한테도 하고 정부 최고 자문기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정부와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상수지 연초부터 이제 무역수지가 이제 큰 폭으로 흑자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금리가 항상 이렇게 낮기만 한 게 좋은 건지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상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모저모를 좀 짚어보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상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경상수지 흑자다라는 게 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기만 한 뜻인지 어떤지 조금 언론 시각을 보면 좀 상반된 저 분석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 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병이 좀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우리 강 박사님이 하셨던데. 하여튼 뭐 경상수지 흑자는 굉장히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자는 참 우려할 만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크다거나 작으면 그것은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요. 이 경상수지 흑자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흑자를 작년 한 해 동안에 했는데요. 2012년 한 2월부터 한 59개월 정도 연속해서 계속 그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대체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좀 무역 마찰의 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보호 무역주의가 이제 국제적으로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무역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대내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여쭈면은 이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거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소비라든지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그 폭이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그 개념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우리나라와 기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일 텐데 그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그 자체가 우리 경제의 어떻게 보면 흐름에 있어서 보면 균형 잡힌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경상수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출 수입하는 무역수지가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이전 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전 서비스 수지라는 건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무역 수지는 큰 폭의 흑자, 서비스 수지는 좀 큰 폭의 적자. 그래서 이걸 합쳤을 때 경상 수지는 흑자인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 쌓이고 있다. 적자는 규모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히려 미국 경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네네. 얘기들이 계속 네네. 들리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는 흑자는 계속 되는데 우리 경기가 좀 안 좋다. 예, 예. 이 부분이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좀 이제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그 대표님 제대로 지적하셨지만 한 3.2%에서 3.5% 정도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미국의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성장 엔진은 굉장히 국내 내수 쪽에서 지금 이걸 떠받치고 있다는 걸 네. 보여준 것이고요. 아까 잠시 말씀을 여쭙지만 그럼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경고음이냐? 58개월, 59개월 연속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다는 것은 네. 우리가 성장 엔진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네. 좀 내수 쪽을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된 거 아니냐는 걸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불황의 흑자가 과연 좋으냐? 네. 좋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입도 좀 늘리고 오히려 좀 더 오히려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느냐. 네, 네. 근데 누가 뭐 수입을 막은 것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나름대로 수입도 늘고 투자도 늘고 하면서 이렇게 왕성하게 네, 네. 말씀하신 엔진을 다시 점검해보자고 그러셨는데 네, 네, 어떻게 이거 점검하고 또 엔진을 고쳐야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일단 불황의 흑자를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성장을 제대로 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GDP가 이제 늘어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따르는 성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그 성장 추세를 이렇게 바짝 이렇게 올리려고 네. 하면은 결국은 구조 개혁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구조 개혁의 길로 제대로 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모순된 현상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통화 금리 정책이라든지 예, 예. 재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조금 그래도 좀 더 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구조조정이 안 돼서 네. 어떤 성장 잠재력이 지금 제대로 엔진을 점검을 못해서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IMF 같은 데서는 재정 정책을 많이 쓰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네. 또 한간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경기 흐름을 우리가 볼 때 순환적인 흐름이 있고 추세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중장기 성장을 잘 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아쉽게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경기 흐름을 지나친 경기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장기 성장, 중장기 성장을 갖다 목표로 한다면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만 의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대표님 지적하셨다시피 결국은 구조 개혁, 구조 조정 이런 측면에서 태클을 해서 이걸 해서 결국은 노동의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고용의 질 이런 거를 이제 바꿔주는 식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수출입에는 우리가 아까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유가가 조금만 안정적이 되면 네. 지난 한 5년 동안 사실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예, 예.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쌓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수입이 느는 부분은 유가가 조금 이제 등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측면에서는 유가를 좀 빼고서 한번 보고도 싶긴 네, 한데 네, 네. 뭐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여튼 네. 최근 두 달 흐름이 조금은 달라요. 네, 네, 네. 근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어떻습니까? 포인트신데요. 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항구적으로 이제 지속성을 가질지 네. 아니면 잠시 나타났다 없어질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네. 다만 이제 거기에 청신호가 한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숫자를 보니까요. 음흠. 일단 그 수출만 보시면은 수출 볼 때 반도체 부분이 한 22%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화공품 8%, 기계류 정밀기기가 한 8% 정도 지금 증가를 했고요. 수출. 네, 수출 측면에서요. 전년 대비.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수입에서도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제조 장비가 있습니다. 요게 13%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국내 설비 투자가 지금 이제 네, 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통계 수치를 보겠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만약에 몇 달만 더 계속 해준다면 네네.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아까 유가를 말씀하셨는데 유가 효과를 집어내고 볼 때 굉장히 그림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유가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과거 수준을 회복한다는 그런 전제가 네네.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경제 연구기관들은 이걸 유가에 대한 그 요소를 유가 요소를 당분간 중장기적 상존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두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외적으로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4월 경에 있을 네네. 예정이고요. 네네. 환율 조작국 그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한 네네. 세 가지 정도 네네. 있다고 그러는데 경상수지가 GDP 대비 3%를 넘어가고 두 번째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초과하고 네네.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시장 개입을 할 때 네네. 일방향으로 계속 시장 개입을 하면서 GDP 대비 한 2% 정도의 시장 개입을 할 경우에는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그런 네네. 취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는 230억 달러 됩니다. 230억 달러. 예, 예. 그리고 저희의 GDP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DP 그 대비하면 GDP 대비 한 8% 8% 됩니다. 아까 네, 네. 3% 정도 네,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는데 굉장히 큰 포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이건 지금 8%는 누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 할 네네. 때요. 과연 몇 %가 적정하냐 했을 때 그때 G20 리더들이 4%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GDP 대비. 근데 지금 미국은 3%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체류해 보니까요. 미국의 이제 정책연구소라든지 싱크탱크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그 경상수지 그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나라 크다는 얘기는 곧바로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자율신경 반응을 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민감한 숫자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미국과 딜을 할 때 굉장히 그 거래를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분야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제 한 가지 GDP 대비 네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떤 분은 당장 지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강 박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시겠어요? 미국 행정부가 중국하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면 작년과 확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그 동안에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정부 후반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비를 거는 목소리가 쏙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EU는 그야말로 통화 정책이 ECB 유럽 중앙은행이 사기 때문에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환율에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환율을 가지고 독일을 좀 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독일, 일본 세 군데. 독일은 속으로 아주 죽을 맛이겠죠. 네. 환율 정책의 근처에도 못 가보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국이 어떤 그 과거 패턴으로 조치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조금 줄이려는 노력. 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지금 네네.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노력만 좀 성의를 보인다면 네. 우리 한미 동맹도 감안을 해볼 때 네네. 특별히 어떤 우려할 바는 없다고 보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아니다 긴장해야 된다고 보시는 쪽입니까? 이것이 일종의 굉장히 큰 국제 정치적인 고려가 가만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 세 가지 숫자만 보고 행동을 취한다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한미 동맹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크게 볼 때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서 미국 정책이 이제 소위 말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때도 보면은 좀 가만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최근에는 우리에 대해서는 그 환율 조작에 이런 얘기가 조용한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우리 그렇죠. 강 박사님도 한국은행에 계셨으니까 금리 아니, 전문가시기도 한데 금리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낮은 금리를 지금 그 동안에 즐겨 왔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우리 쭉 나왔습니다만 투자가 좀 미비하고 소비가 좀 부진하고 이래서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이제 결론이 났는데. 올해 이제 미국을 시점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금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경기 상황을 보고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에 올린다고 똑같이 맞춰야 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물론 압력은 있겠죠. 우리 통화 정책을 이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국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감안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순 법칙으로 끼워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무튼 금리 관련해서는 뭐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딜레마라고 그래요. 네네. 미국을 따라서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러더니 또 올리고 나면은 가계부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이 꼭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6개월이나 8개월 후에 음.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올리는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서 그런 통화 당국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그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좋은 시그널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리를 이제 살짝 올리면서 경제 주체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금리 기간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난 속도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린다는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을 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또 환율하고도 관계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아까 이제 자금의 유출입 얘기를 네. 하셨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환율 정책도 굉장히 그 전문가의 영역이겠고 또 정책 당국의 영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니까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장 개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달러를 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게 되면 그것이 외환 보유가 확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을 보고 미국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개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지적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런 압력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원화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강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원화 환율이 시장 수급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기초 여건을 반영했느냐라고도 좀 이렇게 저는 거기가 좀 갸우뚱합니다. 네. 그래서 곧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여건을 반영한 환율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수렴하는 그런 또 시장에서 작용을 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너무 이거를 위기 상황으로 보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 얘기를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 과거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보면은 꼭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네네. 큰 정치 변수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성장이 좀 부진한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가 그 전년 대비 한 0.6%포인트, 뭐 4%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었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그 큰 정치적인 그 일정을 앞두고 봤을 때 성장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네. 보는 게 현실적인가요? 네네. 그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가지고 줄어든다거나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2, 3분기 내에 확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외 없이 다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추세로 보면은 결국 그 전보다 계속 성장하는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경기 순환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래도 국제 무역이 교역이 좀 늘 거로 보는 전망들이 우세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수출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시그널은 네. 아닌데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내수 쪽만 좀 받쳐진다면 네. 올해가 나쁘지만도 않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큰 요인이 되겠군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불과 몇 달이 있으면 대선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경제 주체들이 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경제의 과거 패턴을 보면 이것이 금방 회복력이 빠를 것이다. 네. 금방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그렇게 우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수출도 요새 뭐 굉장히 많이 늘고 11% 이렇게 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고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좀 이걸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원칙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네. 하면서 이제 국민 자문을 네네. 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대통령이 뭐 정지돼 있는 상태라면 권한 대행이 네네 권한 대행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선택이 되겠군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정치적으로 지금 저희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자문회의도 사실은 입장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분석과 전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처방들이 필요하다. 또 그래서 마치 지금 대선 캠프도 여러 군데서 있는데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쌓여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건설 투자라든지 민간 소비 이런 것이 늘고 있거든요. 네. 늘어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에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사상 최대 기업 투자 수익이 있었고요. 1월 달에 보면은 자본재, 중간재 수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가 좀 이렇게 돌파구로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구조 개혁 이런 걸 좀 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회 쪽에 많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이랄지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위해서 인구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그걸 이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앞으로 이제 의회가 굉장히 행정부를 많이 이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차피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체고 지금 어렵다 하지만 또 중간재 수입도 늘고 그런 거 보면 꿈틀꿈틀 속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다고만 얘기 자꾸 하면 더 나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강태수 지원단장님 모시고 경상수지 흑자 속에 혹시 한국 경제에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돌파구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오히려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한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이다, 위기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처칠의 해안대로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